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토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윤석열의 비상제목령은 의회 독재, 그동안의 국민들이 등한시했던 의회 독재와 사법 독점, 이런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혹은 오늘 한국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불행스럽게도 끝까지 구석구석 몸소 실천하며 이렇게 발전하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미리 예상되는 일, 우리가 이성으로서 판단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미리 그런 거는 이성으로 극복해야 하는데도 꼭 그런 일을 당파 싸움이라든가 혹은 감정에 의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유치함과 미개함을 스스로 겪으면서 혼란을 거친다 하는 이런 아쉬움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세계사적으로 볼 적에도 바로 그 천자국으로 모시던, 그 조공을 바치던 이 중국이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서 아편전쟁,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 무역 적자가 생기자 중국에 팔아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해도 중국이 그 문명적으로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청민들은 크게 소모할 그런 제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치품을 무역의 그 기본, 그 무역의 기본 상품이 사치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고 왕권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문명국이었기 때문에 차라든가 무슨 도자기라든가 검은 보석 세공품 이런 것들이 영국보다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에 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간단하게 말해서 영국이죠. 영국이 이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큰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니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이 중국에 팔아먹을 게 아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아편을 중국에다 팔아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쉽게 말하면 마약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많은 욕구를 하니까 중국 인구의 약 10%가 아편 중독,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이 도덕성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그 중국에서 막자 영국이 무력으로 중국을 침탈해서 아편을 무조건 팔게 해달라고 한 게 아편 전쟁 아닙니까? 이런 무기력하고 그 어처구니 없는 강대국의 침략을 보고서도 한국은 그 중국을 버릴 수 없다면서 중국을 모시고, 일본은 그것을 보고 잘못하다가는 일본도 아편 국가가 되겠구나, 하루빨리 우리도 그 서양의 문화를 배워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일본은 명치유신이라는 거를, 근대화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미개하냐 하면 그런 일을 보고도 그 당파 싸움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식민지까지 겪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 진행을 그 북두 시민혁명군이 한탄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세계사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이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쫓지 않고 당파 싸움에 몰입하고 있으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그 지식인이라는 놈들이 당파 싸움이라는 기본적인 용어는 없애버리고 숨겨버리고
진영 논리라는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길을 쓰고 지금 당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파 싸움에 기생하는 도둑놈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조국, 뭐 지금 황운하, 뭐 어떤 시장, 이재명 이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윤미향이 박은정 검사 출신 막 버글버글합니다. 그렇게 도둑들을 설치게 하고 또 대통령 독재를 몸소 실천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인 이런 훌륭한 역사 속에도 기관으로서의 독재, 의회 독재도 있을 수 있다, 입법 독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각이 없이 의회 독재, 사법 독점의 횡포를 지금 겪지 않고 미리 예방해가지고 법과 제도를 근대화함으로써 그것을 실제적인 혼란을 겪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또다시 지금의 이 혼란은 의회 독재와 사법 독점의 횡포라는 이런 문제를 다시 반복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볼 적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이 사법부를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약 30년 전 87 체제가 자리 잡은 그 순간 그 기득권을 가진 세력, 즉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공산 반란 세력들이 그 국회를 독점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이 도둑질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예산이나 입법으로 겁박하면서 도둑질을 했고 이런 도둑질을 사법부와 결탁을 하면서 이 도둑질을 국민들 앞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결백을 증명시켜주는 이런 일을 벌이면서 국가를 좀먹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인 것 같지만은 국가 반란을 주업으로 했던 민주화 유공자라는 놈들이 그 공산 반란적인 그런 음모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국가를 흔들고 입법 혹은 예산으로 그 대통령과 행정부에 겁박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그 도둑질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들키면은 혹은 밝혀지면은 사법 독점과 결탁해가지고 무죄를 증명시키는 이런 시스템적인 카르텔로서 국가를 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겁니다. 즉 독재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라는 이런 미개하고 유치한 의식에 젖어 있는 국민들을 의회도 독재를 하고 그 사법 재판하는 놈들도 독점적으로 결탁해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국 역사 발전에서의 오늘 혹은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시대 정신을 국민들에게 계몽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약 30년 동안 민주라는 이름으로 그 어떠한 숨어있던 공산 반란 도둑대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되고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도둑질을 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반란을 하고 있으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공산체제라는
전제정치 혹은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일이 예상될 것이라고 하면서 법과 제도 혹은 우리들의 자각을 통해서 그 혼란을 예방하고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 한국 국민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을 몸소 겪고 몸소 실천하고 그 혼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런 조금은 미개하다 할까 혹은 유치하다 할까 아니면은 아직 민주정치에 길들여져 있지 않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혼란을 30년 주기로 끊임없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북두시민혁명군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미개한 한국은 일본이 신풍이라 그래서 몽고 침입을 막아주고 일본의 발전에는 이런 신풍이 도와준다라는 이런 신화가 있는 것처럼 한국도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를 해서 어쨌거나 위인들이 나타나서 이 한국을 지켜주었다. 이런 의미로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위인을 내서 의회 독재, 그리고 의회 독재에 숨어있는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토벌할 기회를 주었고, 이런 공산 반란 도둑대들과 결탁하고 있던 사법 독점에 대한 횡포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생긴 독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있었지만 몸소 겪지 않았던 의회 독재와 사법 독점의 횡포에 대해서는 그 무의식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국 역사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시대 정신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혼란은 한국 역사 발전에 있었던 늘 일어나는, 미리 예방하고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혁해 나가는 이런 그 슬기로운 정치 발전 혹은 역사 발전을 겪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 즉 실제적인 경험과 그 어떤 진행 그리고 혼란,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역사처럼 또다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의회 독재라는 어떠한 실체적인 경험, 그리고 사법 독점으로서 일어난 수많은 횡포라는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실체적인 그 어떠한 갈등 혹은 모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의해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이 공산 도둑대들이 경찰이 내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그 의회 독재, 입법 독재, 그리고 그 속에 기생한 공산 반란 도둑대들 때문이며, 이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 다수들과 결탁한 사법 독점의 횡포 때문에 일어난 혼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런 실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혼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섬수하게 없었던 것처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왜?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도둑질을 한 엄연한 증거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경험적인 혼란 속에서 잔인하고 처절한 처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에서는 사화라는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수만 명이 혹은 수백 명이 죽고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일어난 이런 공산 반란 도둑대에 대한 처단 그리고 사법 독점의 횡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처절하고 처참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 발전이 왜 그런 처절하고 그 잔인한 처단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조그마한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이성적으로 예상하고 법과 제도로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을 대로 썩어서 저절로 노출될 때 쉽게 말하면 의회 독재를 통한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죄업이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아도 저절로 노출될 만큼 썩어 빠질 때 사법부의 독점의 행포가 누군가가 고발하고 고치자고 말하기 전에 너무나 고질병이 돼가지고 노출됨으로써 발각이 되기 때문에 고구마덩굴처럼 이 쉽게 말하면은 꼬리 자르기로 이런 횡포라든가 도둑질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절하고 잔인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으로의 지금 치유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국민들이 몸으로 깨달을 정도가 돼야지 실체적인 경험을 통해야만이 한국은 깨닫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인 그 어떤 역사 발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리고 어느 구석구석에 그 사람들과 결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한국 역사에 또 한 단면인 처절한 처단이 있을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과 결탁되어 있는 공수처, 서부지방법원, 우리법연구회, 기타 등등 헌법재판소 서로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 지금 대강 범위로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를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돈으로 비례대표를 산 검사 출신 박은정이 자기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박은정, 그 도둑대입니다. 황운하, 이번에 우리법연구회에 의해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의 한 세력들, 조국, 이준석, 온갖 도둑대들과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문영배, 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서로 사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권력을 주고받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들의 도둑질을 그 밝히려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개혁을 해야 한다면
이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완전히 토벌을 해내야 되고, 그와 결탁된 사법부에 대해서 그 과거사를 덜추어보고 그 독점으로 일어난 비리를 드러내면서 심판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처절하고 잔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인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인간들, 그 관련된 도둑대들이라든가 재판관들을 토벌하고 처단함과 동시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점적 행포에 대한 그 어떤 법과 제도로서 개혁을 하고 국민들의 감시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개혁을 해야 한다. 즉 사람만 처단해가지고는 또다시 그런 도둑놈들이 기생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민들의 감시 기능을 높이자. 이런 개혁을 해내야 한다. 즉 과거사를 통한 징벌 혹은 심판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개혁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사법부의 정치권에 대한 개입 혹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가 신적인 영역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른 양심이라는 이런 도덕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계몽시켜야 합니다. 뭐 사법고시 붙은 놈이 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손쉽게 형벌을 내리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주식을 하고 어떠한 독점적인 그 권력으로서 이권을 쟁취하는 이런 일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자기가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 그 회사에 유리한 선고를 해준과 동시에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모렴치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하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검사 출신 박은정 국회의원 자기 남편이 검사로서 사기 사건의 범죄자를 기소를 시켜놓고 사표를 내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고액의 약 한 27억 정도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하였는데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다 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소가 될 우려가 있자 박은정이 그 돈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사서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검찰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20매덕 받은 수임료로 돈으로 주고받는 비례대표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편하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 하는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도덕성으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고작 재판관 9명으로 그것도 임기가 끝나면은 7명이나 8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자신들의 그 어떠한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파면을 한다. 이 제도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든가 장관을 탄핵하려고 하면 그럴 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자기 정파에 이익이 된다든가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8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권한을 대폭적으로 축소를 시키든가, 그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일반 재판소로 넘겨서 국민들의 감시하에 재판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붙인다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만들어져야 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판관 8명이 뭐를 한다 이겁니까? 그리고 검찰 제도, 수사와 기소, 이런 그런 검찰 제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옥상옥과 같은 공수처니 국가수사본부니 하는 온갖 기관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단순해야지 온갖 다양한 법이 있고 각종 기관들이 있으면 적용 법이 복잡하고 담당 기관이 여럿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감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의 개혁은 그 각종 법규를 단순화시키고 기관을 통폐합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도 국민들의 감시 속에서 일반 법원에서 똑같이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데 이첩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해가지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감시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자기가 집권 말기에 나오면서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수처이다 보니까 공수처가 한 일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법을 상대방을 치는 데 쓰니까 온갖 불법이 자행이 된 거예요.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각종 기관들을 통폐합시켜서 단일 사법체제로 갖추고 국민들의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 사법 독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각종 기관이라든가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 기능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는 그 존폐, 없애는 것, 해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감시 기능을 높이고 그 9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받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국민 투표로 물어보는 동의를 묻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 9명이 무슨 신입니까? 저들끼리 모여서 쑥닥쑥닥 박근혜 대통령 때 본 거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정치재판이다. 그건 뭔 말입니까? 법하고 상관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재판의 그 국민적인 동의라든가 이런 건 어디에서 찾습니까? 의회 다수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뜻을 따릅니까? 의회를 독점한 놈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런 폐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 정신으로 이 계몽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두시민혁명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이런 그 어떠한 개혁과 어떠한 선택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개혁하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쯤 돼야만이, 노출될 때만이, 썩어서 죽을 때가 돼야만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한국 역사 발전의 폐단인데도 이것조차도 국민들이 당파 싸움에 빠져서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시대 정신으로 비상계몽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이고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이 말해두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진통이 따릅니다. 큰 병은 죽음을 각오하며 배를 가르고 잘라내는 이런 그 진통,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회 독재와 사법의 독점 행포라는 시대 정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벌인 결자해지, 이런 일을 만들어낸 윤석열이 해야 된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앞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런 시대 정신을 실천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든가 기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저항 세력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항의나 저항을 한다면 이 도둑놈들은, 그 사법 독점의 횡포를 부리는 놈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듯이 생각해서 더욱 횡포를 부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절대 헌법재판소라든가 지금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고 오로지 외길만을 가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의주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고 또 그들을 처단해내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의회 독재 그리고 사법 독점의 횡포를 완전히 그 수술로서 드러내듯이 개혁하고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어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의회 독재를 통한 공산반란 도둑대들을 토벌하고 처단함과 동시에 그리고 사법 독점의 횡포를 부린 일에 대해서 과거를 이렇게 수사를 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한국의 미래의 민주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실천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의회 독재와 그동안에 자행됐던 사법 독점의 횡포에 대한 이 개혁을 국민들에게 계몽시키기 위한 그 시대 정신의 실천이었다,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